미국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로 교체하면 리베이트 해주는 플랜이 시행 절차에 돌입해 내년이나 후년에 본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들 5,400만 명이 신용카드 빚을 1년 이상 못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록스 존에 진입하고 있어 올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가 보다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들로 아이오와, 델라웨어 등이 꼽힌 반면 나쁜 지역들로는 알래스카, 뉴욕, 캘리포니아 등이 지목됐습니다. 먹는 산후 우울증 복용약이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아 올 4분기에 시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냉난방 장치나 주방기기 등을 교체하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홈 에너지 리베이트가 마침내 시행 절차에 돌입해 내년이나 후년에 본격 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각 주정부들로부터 두 가지 에너지 리베이트 플랜에 85억 달러를 신청하도록 접수받기 시작했으며 접수받는 대로 심사해 승인받는 주별로 각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로 교체할 때 50% 내지 100%를 할인해주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미국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 높은 기기로 업그레이드하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로 즉석 할인받을 수 있는 에너지 리베이트 플랜의 시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두 가지 에너지 리베이트 플랜에 85억 달러를 배정하고 각 주 정부들에게 반드시 신청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서를 접수받는 대로 심사하고 승인해 각 주별로 주민들에게 에너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홈 에피션시 리베이트에 43억 달러, 홈 전기와 가전제품 리베이트에 42억 7,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각 주정부들은 내년 8월 16일까지 리베이트 플랜 이용 여부를 통보하고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리베이트 시행 계획을 세워 연방에너지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주정부들은 지금부터 언제라도 두 가지 에너지 리베이트 플랜을 시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가 언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연방의 승인을 받느냐에 따라 각 가정에서 에너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되겠지만 주로 내년과 후년에 집중으로 리베이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에너지 리베이트는 텍스 크레딧과는 달리 효율이 높은 에너지 장치를 사거나 설치할 때에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서 중산층 50%, 저소득층 100%까지 즉석 할인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가정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홈 에피션시 리베이트보다는 홈 전기와 가전제품 리베이트 플랜이 더 유리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홈 전기와 가전제품 리베이트 플랜에서는 노후화된 히트펌프를 신형 전기 냉난방 장치로 교체하면 최대 8,000달러까지 리베이트로 즉석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전기 스토브, 쿡탑, 레인지나 오븐 등을 에너지 스타 신상품으로 바꾸게 되면 품목당 840달러씩 리베이트로 즉석 할인받게 됩니다. 이 플랜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들을 새로 구입해 설치하면 모두 합해 가구당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비용의 100%를 다 커버받을 수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50%까지 리베이트 받고 고소득층은 거의 받지 못하거나 텍스 크레딧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계층을 분리하는 기준은 각 카운티별로 다른 중위소득으로 정하게 되는데 버지니아 페팩스 카운티의 올해 중위소득은 가구당 12만 8천 달러에 달해 80%를 적용해도 10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 리베이트를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벌써 에너지 리베이트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주지사나 주의회의 결정으로 에너지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지역들도 생겨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60%인 5,400만 명이나 신용카드 빚을 1년 이상 못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신용카드 사용을 크게 늘리면서 평균 20% 이상으로 치솟은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갈수록 신용카드 빚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을 대폭 늘려야 하는 동시에 20%가 넘는 높은 이자율을 물어야 하는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용카드의 APR 연 이자율도 계속 올리고 있어 현재 평균 20%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팬데믹 직후부터 2021년 말까지는 7,500억 달러대를 장기간 유지해왔으나 2022년에는 9천억 달러대까지 급증했습니다. 올 1월 현재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9,435억 달러로 1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3월에는 8,356억 달러, 6월에는 8,7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9월에는 9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9,121억 달러로 급증했고 12월에는 9,346억 달러로 매달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1분기 현재 미국민 가계부채는 17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중에 12조 달러는 주택 모기지가 차지하고 있으나 1조 6천억 달러는 학자금 융자빚이고 1조 5,600억 달러는 자동차 할부금융에 이어 9,900억 달러가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60%인 5,400만 명이나 1년 이상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자 등 카드빚을 못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5,400만 명의 미국인들은 고물가의 현금 부족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진 데다가 연속 금리 인상의 여파로 APR 20%가 넘는 고이자를 물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자 등 카드빚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CNBC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더 많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더 높은 이자를 물고 있어 카드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CNBC는 경고했습니다. CNBC는 신용카드 빚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활용해 12개월 내지 15개월, 길게는 21개월까지 이자를 물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오퍼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록스 존에 진입하고 있어 올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가 보다 확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한 달에 40만 개씩 늘렸던 것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25만 8천 개로 냉각됐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록스 존인 20만 개 안팎의 증가가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미국민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고 소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68%나 차지하고 있어 불경기를 피하고 성장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는 1년 이상 물가와 일자리 안정, 중단 없는 소비 지출로 선순환되고 있어 올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이 2년 이상 호조를 이어가다가 이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에는 한 달 평균 40만 개씩이었다가 올 상반기 7개월 동안은 25만 8천 개로 둔화됐으나 20만 개 이상이어서 아직 강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에는 47만 2천 개나 증가해 예상을 깨고 고용 열풍이 부는 것으로 간주됐다가 2월에는 24만 8천 개 증가로 냉각되고 3월과 4월에는 21만 7천 개씩, 5월에는 28만 1천 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는 18만 5천 개, 7월에는 18만 7천 개 증가로 더 냉각됐습니다. 분명 미국 고용이 점진적으로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지만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11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의도한 냉각 수준인 골디락스 존에 마침내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 너무 뜨거우면 연준의 물가 잡기가 숲으로 돌아갈 수 있고 너무 얼어붙으면 불경기에 빠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에 진입하는 게 더 낫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매달 20만 개 안팎씩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면 연준이 바라는 대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에 장기간 머물러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즉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일자리 증가가 갑자기 급속 냉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각종 고용지표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현재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958만 개인데 비해 실직자, 구직자들은 600만여 명으로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겪고 있어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것은 물론 채용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업률 급등과 일자리 급속 냉각 또는 급감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경제성과 복지, 의료비 등을 감안해 은퇴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주들로 아이오와, 델라웨어, 웨스트버지니아 등이 꼽힌 반면 가장 나쁜 지역들로는 알래스카, 뉴욕, 캘리포니아 등이 지목됐습니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버지니아 등은 상위권에 든 반면 텍사스,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은 하위권에 꼽혔습니다. 미국에서 은퇴에 살기 가장 좋은 지역과 가장 나쁜 지역, 그리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순위로 매겨졌습니다. CNBC는 소득 대비 가성비를 따진 경제성이 40%, 복지 25%, 의료의 질과 비용이 20%, 날씨 10%, 범죄 5%의 비율로 은퇴해서 살기 좋은 곳과 나쁜 곳을 선정해 보도했습니다. 은퇴하기 가장 좋은 1위는 아이오와주가 꼽혔으며 2위는 델라웨어, 3위는 웨스트버지니아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 미주리, 5위는 미시시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복잡하지 않고 생활비가 저렴해 은퇴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은퇴하기 나쁜 최악의 지역들로는 1위가 알래스카이고 2위가 뉴욕, 3위가 캘리포니아로 나타났습니다. 나쁜 지역 4위는 서부 워싱턴주이고 5위는 매사추세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알래스카는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가 날씨 때문에 가장 나쁜 1위 지역에 꼽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집값과 휘발유 값을 포함한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은퇴해서 살기는 나쁜 지역에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애틀이 있는 서부 워싱턴주나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 또한 높은 생활비로 은퇴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하기 좋은 7위는 펜실베니아, 8위는 플로리다, 9위 하와이는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13위 미시건과 15위 조지아, 16위 버지니아, 17위 일리노이 등도 비교적 은퇴해 살기 괜찮은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은퇴해 살기 나쁜 지역에는 텍사스와 메릴랜드, 오하이오, 애리조나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웃주들 간의 은퇴하기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으로 극명하게 엇갈려 희비가 교차됐습니다. 버지니아는 은퇴해 살기 좋은 상위권에 든 반면 메릴랜드는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메릴랜드와 접경하고 있는 델라웨어는 살기 좋은 곳 2위를 차지했으며 델라웨어와 접경하고 있는 뉴저지는 32위로 중간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서부 오레건주는 살기 좋은 곳 18위에 선정된 반면 바로 위 서부 워싱턴주는 은퇴해 살기 나쁜 주 4위로 꼽혔습니다. 미국에서 주사제에 이어 먹는 산후 우울증 복용약이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아 올 4분기에 시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주사제 대신에 먹는 산후 우울증 약이 시판되면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 50만 명 이상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간편하게 복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먹는 산후 우울증 치료제가 최초로 FDA의 승인을 받아 시중에서 구입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FDA는 먹는 산후 우울증 약인 저주베에 대해 처음으로 사용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먹는 산후 우울증 약은 하루에 한 알씩 2주 동안 복용하면 됩니다. 특히 먹는 산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단 사흘째 되는 날부터 우울증이 상당히 완화되는 빠른 약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FDA는 평가했습니다. 현재는 같은 회사의 비슷한 성분으로 줄레소라는 주사제로 산후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FDA는 지난 2019년에 산후 우울증을 치료하는 주사제를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먹는 복용약을 처음으로 사용 승인한 겁니다. 주사제에 비해 간편한 먹는 약이 시판되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미국 여성 50만 명 이상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산모들이 임신 말기나 출산 직후부터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으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중압감,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등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4주 이내의 불안정한 모습, 우울한 기분, 슬픔, 심한 감정 변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의료진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측은 DEA의 90일간 일정 심의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올 4분기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FDA는 이 먹는 산후 우울증 치료제는 태아에게는 해로울 수 있어 출산 후가 아니라 임신 말기부터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서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먹는 산후 우울증 약은 통상적인 부작용으로 졸음과 현기증, 설사와 피로감, 감기와 요로 감염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먹는 산후 우울증 약을 복용한 후에는 운전하지 말고 기계류를 작동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FDA는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